네,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군데서 듣자 하니 대학교 시절부터 선배님들도 다 좋아하고 특히 후배들이 굉장히 잘 따랐던 누님 같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그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그런 뭐 얘기 못 들으셨나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출중하신 데다가 그런 평도 좋아서 주위에서 들어보니 적임자가 추천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듣습니다만은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그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헌법 제66조에서 그 탄핵의 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탄핵 소추는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이제 2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후보자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본인 입장이 실제로 있을 것이나 못 밝히시는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이 규정 자체를 보면 규정이 어떤 직책이란 게 있죠. 그 직을 행하는 일이 있고 그 다른 개념으로 직위라는 게 있나요? 어떤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책임을 담당하냐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한덕수 지금 현재 권한대행은 아마 공식적인 명칭이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검사로 임관할 때 마침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던 시절에 임명장을 받아봐서 압니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아마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명칭의 뜻은 뭐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긴 하나 그 직의 책임은 대통령의 직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실제의 어떤 신분, 어떤 직위라고 할까요? 신분은 국무총리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 탄핵의 요건에 있어서는 책임자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서는 명확하게 대통령, 국무총리, 뭐 법관까지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위를 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실제 내심으로도 150명 이상, 151명 이상의 찬성이면 탄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만은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12월 3일 날 탄핵 계엄 비상계엄 선포될 때 이제 댁에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우리 마 후보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만은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처음에는 딥페이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뭐 딥페이크 제가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라는 연구회를 하는데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딥페이크였기 때문에 뭐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올 때 처음에는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날 제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법원장이었는데 요 계엄이 선포되면은 법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국회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법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혹시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해서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겠네요. 예,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딥페이크라는 것은 굉장히 믿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비상계엄을 발령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발령했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느꼈겠습니다. 아마 이제 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이제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느낌을 잘 상기하셔서 판단하실 때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희승 의원께서도 내란죄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번에 계엄에 대해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맞죠? 그럼 국헌을 문란한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이번 여러 가지 지금 비상계엄 후에 군인들이 선관위에도 갔고 국회에도 갔고 여러 군데를 갔지 않습니까? 실제 국회라는 곳은 비상계엄 계엄법 하에서도 국회는 예외적인 통제를 두지 않고 오히려 해제 요구안을 가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도 지금 국회에 지금 군 병력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건 생생히 보셨죠? 맞습니다. 예. 그 국회에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가요? 그 목적이 지금 다투어지는 쟁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도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취지고 2시간짜리다. 이것도 일시적인 것으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는 2시간짜리 방금 말씀하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물론 그 해제 요구안 결의시까지를 요구하고 말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 실제로 해제한 시간까지 보면 6시간 정도 맞습니다. 되고 저는 그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서 지금 계엄이 사실은 저지됐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계획이 흐트러졌건 계획을 잘못 세웠건 아무튼 무능했건 간에 2시간 만에 실패한 계엄을 마치 우리가 2시간 만에 했으니 계엄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그때 그 내란죄 그 대법원 판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 유죄 인정된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법원의 판례는 인정하시는 거죠?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는 행위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좀 네. 피시라니까요. 우리 김기표